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시스라는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코시스는 국가 데이터처 사이트예요. 예전에 통계청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정말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는 다른 데이터보다는 인구 구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1960년, 그 다음에 60년 이거 바꿀 수가 있는데 25년, 그 다음에 72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가운데가 엄청 볼록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요 가장 많은 포션,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삐져나올수록 인구수가 많은 거거든요.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분들이 60년대생들이죠. 60년대는 그분들이 지금 0살, 1살 그때였으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자라서 여기 온 거예요. 이분들이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딱 대충 한 54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여자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90만 명입니다. 90만 명이 넘어요. 근데 비교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기 지금 20대부터 거의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몇 명이죠? 남자 23만 명, 여자 22만 명 해가지고 합치면 45만 명. 그러니까 54세의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세 분들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는 오늘 인구 절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오늘 제가 감히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본 앞으로 집값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 의견이 당연히 정답은 아닐 거고요. 반대 의견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인구 구조 그래프를 딱 봤을 때 근데 제가 하나 놓쳤네요. 미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좀 좁게 하자면 2055년을 보면요. 이제 완전히 종 모양이 돼버리죠. 이게 쭉 올라가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중위 연령이 60세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집값을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의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집에 대해서 포기는 안 할 겁니다. 제 연령대 혹은 제 선배님들의 그런 어떤 의식을 좀 알잖아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이렇게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생각이 남다릅니다.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젊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50대 이상인 분들은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집이라는 거는 내가 살기만 하면 되지 꼭 사야 되냐. 어차피 내가 임차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꼭 내가 소유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동차도 요즘에 소유 안 하고 다 장기 렌트 하는데 집도 다 렌트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50대 이상인 분들, 심지어 40대 분들도 약간 생각이 달라요. 옛날부터 부모님으로 배운 것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함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55년이 돼도 지금 25년인데요. 30년이 지나도 이분들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을 거고요. 50세 분들이 80세가 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도 인구수는 굉장히 많을 거고요. 80세까지는 다들 계속 살아 계시는 거죠. 이분들은 집을 팔지 않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집을 팔지 않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40대, 50대 분들은 또 어떤 욕망이 있냐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동네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도 임차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나는 정말 좋은 데다가 하고 싶어라는 그런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집을 활발하게 사고 파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우리 AI가 알려준 건데 아마 데이터가 맞을 겁니다. 국토부 조사를 가져온 거라서 여러분들 직감하신 대로 50대 가구주라는 건 뭐냐면 자가 보유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가 있다라니. 그러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 정도면 확률 통계적으로 진짜 웬만한 사람은 다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40대는 62% 여전히 높죠. 근데 30대로 내려가게 되면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단순하게 경제적
그게 없어서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부동산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 코인이라든가 기타 금융,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경제력도 물론 당연히 40대, 50대보다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자연적인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구매하는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30대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이분들은 여전히 집을 안 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요. 30대 분들도 저는 앞으로는 자가 보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인구 구조에서 지금 5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 50세 분들이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80세가 됐어요.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80세 노인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분들은 거의 100%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겁니다. 상속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30대 분들이 지금은 자가 보유율이 낮지만 지금 30대 분들이 혹은 2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가 보유율이 낮은 건 너무 당연하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30년이 흘렀을 때 순차적으로 엄청 인구수가 많은 지금 현재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그 자녀분들한테 집을 많이 물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한테 주택이 갈 거고요. 지금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자가 보유율이 70%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집 소유주가 있다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구수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자료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두색 그래프 있죠. 연두색. 노란색하고 약간 비슷한 그래프인데 요 두 개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노란색은 그냥 인구고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녹색은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80년대, 90년대 때는 외국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한 2000년 이후로는 외국인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시면 1992년부터 서울의 인구는 계속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냐면 2010년대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한 20년 넘게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000만 인구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950만. 외국인까지 합쳐서. 외국인 빼면 930만 정도. 근데 여기서 이 하늘색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늘색은 뭐냐면은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세대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곧 1인 가구 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1인 가구 수. 역대 최고 36%.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는 이제 집이잖아요. 집, 가구 수. 혼자 사는 사람이 36%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청년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2005년부터 20%였는데 지금 36%. 그러니까 집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겁니다. 2005년에는 남자 1인 가구가 140만, 여자 1인 가구가 170만이었습니다. 합하면 한 300만 정도 넘죠? 300 몇십만 명?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4년에 800만 명이에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가구수. 이게 300만하고 800만, 500만 가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거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계속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몇십만 가구씩 집이 더 필요한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는 감소하지만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불과 10년 전에 13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지금 뭐 K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뭐 그 중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그 서울에 집을 막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규제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겠죠. 앞으로 300만 명, 400만 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수요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1년마다 물론 외국인 분들은 아무래도 임차를 많이 하겠죠.
뭐 전세도 많이 없고 아마 월세를 많이 할 텐데 그래도 이게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집을 또 사게 되겠죠. 점점 더 많은 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 이 서울에 컴포타블 커피라는 데를 갔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마 젊은 분들은 여기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게 후암동이거든요. 후암동. 용산의 후암동이라고 요즘에 진짜 핫한 데고요. 요즘에 외국인들 여기 바글바글 한 데거든요. 그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약간 여기 이런 느낌이에요. 바깥으로 이렇게 석양, 해질 때 가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데고요. 여기는 옛날에 불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런 데는요 거의 2030들의 독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와, 저는 정말 놀란 게 진짜 아마 젊은 분들 싫어하시겠지만 40대, 50대, 60대 거의 절반의 고객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의 50대, 60대 분들은요 옛날 50대, 60대 분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이 경제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소비를 뭐 그것 때문에 또 요즘 영포티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젊게 살려고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좀 재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그 인구수가 지금 100만에 육박하는 그분들이 지금 인구가 4, 5, 60대만 합해도 거의 2천 몇백만 명 되는 거.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위 말해서 그 욕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얼핏 듣기에는 좀 되게 단편적인 얘기를 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통계 자료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너가 다 아느냐 이제 그건 아니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인구 구조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막 어떤 사람들은 이 데이터 저 데이터를 막 확인하는데 사실 어떤 인구론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은 딴 거 필요 없다. 인구 구조만 봐도 세상이 보인다. 세상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고 틀린 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40대 이상의 분들이 앞으로 30년간 생존에 있는 한 그분들이 지금 2055년까지도 그분들이 거의 이 인구의 절대 인구를 차지하는 한 아마 부동산의 패턴은 그렇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폭락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당연히 집값이 하락하면 저도 좋죠. 2055년까지는 집값을 지탱할 만한 요인이 굉장히 많다. 외국인 유입이라든가 가구수 증가라든가 또 이 지금 현재 40, 50대, 60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존하는 기간 80세 그 이상까지 봤을 때 과연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집을 또 상속해 주는 것까지 감안해서 과연 집값이 하락할 요인이 물론 있겠지만은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지금 댓글에 굉장히 비난이 달릴 게 예상이 되는데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